비족분 원의 첫 번째 단원이자 첫 동영상인 수열의 극한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 자, 수열이라는 말과 극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열은 우리가 수학2 이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지겹도록 배운 개념이고, 극한은 이제 우리가 처음 듣는 개념입니다. 수열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보자면, 처음 등차 수열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 그 다음 개차 수열, 그 다음 기타 등등 수열, 뭐라고 딱히 정의하여 말하지 않았던 규칙은 있지만, 무슨 규칙, 이러한 규칙이다 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여러 수열들이 있었죠. 그랬었고, 극한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딘가 간다, 이런 진행 중인 그런 개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보통 극한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수열의 극한을 배울 때는 이제 수열이라고 하면 그런 게 있죠. 어떤 수열 AN이 있다. 이거의 뜻은 이제 AN의 뜻은 n번째의 숫자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끝이 없죠. 수열에는 계속 다음 숫자는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수열이 무한 번째까지 가면, 아주 멀리 가면, 커다란 아주 큰 번째의 수가 되면 어떠한 숫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거를 이제 쓸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리미트를 써주고 밑에 보낼 숫자, 우리는 n번째니까 n을 보낼 거고, n을 무한대 계속 커지게 할 거다 라는 뜻으로 무한대를 씁니다. 그리고 an, 우리가 극한을 봐줄 그 수열을 이렇게 쓰면 이것이 바로 수열의 극한을 의미하는 식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극한이라는 용어는 처음 배우지만, 극한이라는 개념은 어디선가 배운 적이 있어요. 무한이라는 말이 새로우면 안 되죠. 옛날 옛적에 배운 적이 있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소수를 배울 때, 무한소수. 무한소수를 배울 때 무한이라는 말을 배웠었죠. 리뷰를 해보자면,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 그리고 비순환소수인 무리수,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죠. 우리가 순환소수를 배울 때, 순환소수는 예를 들면 0.222 이렇게 이런 숫자고, 우리가 이렇게 썼었죠. 0.2. 이런 걸 배웠는데, 이 점점점점, 이 점점점점 자체가 사실 그 무한을 의미하죠. 무한. 2가 무한 번째까지 계속된다. 이런 곳에서 극한을 배웠었어요. 극한의 개념을. 무한 번째. 그리고 이거가 이제 9분의 2와 같다라는 개념을 배울 때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공식 비스무리한 것을 이용해서 구했었죠. 아무튼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다, 예전에. 그래서 너무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수열의 극한 식으로 쓰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떠한 수열, 이 숫자가 뭐가 될 거냐, 얘가 궁금한 거죠. 자, 얘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수렴한다, 수렴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만 보면 뭔가 수렴은 어디론가 이렇게 모이는 느낌이고, 발산은 퍼지는 느낌이죠. 말 그대로 수렴은 이 어떤 수열의 극한을 어떠한 숫자, 알파라고 썼지만 뭐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어떠한 숫자로 딱 특정 지을 수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발산은 그러면 이 밖에 수렴하지 않는 것을 전부 다 발산한다고 합니다. 수렴하는 거에 예를 들어보면은 뭐 1, 1, 1, 1, 1, 1 뭐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계속 1이에요, 끝까지. 이러면 마지막에 무한번째도 1이겠죠? 이런 수열은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또 뭐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이런 수열, 이거는 뭐 2분의 1에 n-1승 이러한 일반항을 가지는 수열이죠. 점점 0에 가까워지죠. 이럴 때도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극한은 어디론가 향하는 개념, 그래서 0에 향한다, 그래서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0에 가까워진다 무한히. 자, 그럼 만약에 발산하는 경우가 뭐 있냐, 점점 커지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 점점 커져서 어디로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1, 2, 3, 4, 5, 6, 7 계속 일씩 커지는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치면 무한 번째는 어떤 숫자가 될까 라고 이제 어떤 숫자를 찍으면, 엄청 큰 숫자를 찍으면 그 다음 번째는 그 숫자보다 무조건 1이 크겠죠. 그 다음 번째는 또 클 거고, 무한 번째에 뭐가 될 거다 라고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수열은 이제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음수로 점점 작아지는 숫자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무한 번째에 뭐가 딱 어떤 숫자를 찍을 수가 없죠. 계속 작아지니까 어느 숫자에 가까워지지도 않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만약에 이제 커지거나 작아지지도 않는데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홀수항은 1이 나오고 짝수항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러한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무한 번째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뭐 1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다음에는 계속 바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진동한다, 진동으로 발산한다, 진동한다 라고 하기도 하고, 진동해서 발산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수열의 극한이 뭐 이렇다 라는 얘기고,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이제 역시 계산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렴하는 애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과 발산하는 애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 두 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자, 수렴하는 애, 예를 들면 뭐 AN과 BN이 있다고 치고, 이러한 두 수열이 있고 AN은 극한값이 알파라고 합시다. 그리고 B의 n은
극한값이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A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은 A1, 둘째 항은 A2, 셋째 항은 A3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의 번째가 지나고 나면 알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알파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뜻이고, B의 n은 마찬가지로 B1, B2, B3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번째가 지나고 나면 베타라고 해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베타에 가깝다, 이러한 수열이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제 극한값에 AN의 극한값에 이건 알파죠? 네, 알파입니다. C, 어떤 숫자를 곱해주고 싶다. 이럴 땐 어떻게 될까? 자, 여기다가 이 AN이라는 수열에 C를 전부 다 곱하는 거죠. 여기도 C가 곱해질 거고, 여기도 C, 여기도 C, 여기도 C 다 곱해질 거예요. 결국은 A 곱하기 C, 아니 알파 곱하기 C가 되겠죠? 무한번째. 얘는 그냥 알파 곱하기 C, 즉 뭐 이렇게 똑같다. 리미트 C, AN 이렇게 써도 된다. 편하게 계산하면 된다. 만약에 이제 어떤 숫자 곱하는 게 아니라 두 수열을 더한다면, 수렴하는 두 수열을 더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위아래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한번째가 지나고 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겁니다. 사실 뭐 극한값을 취한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하나, 아니면 리미트 뭔데 이렇게 합쳐서 리미트를 취하나 다를 게 없죠, 그죠?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뭐 더하기도 수렴한다면 편한 대로 계산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빼기, 이 두 수열을 뺀다면 여기 부만, 아니 기호만 빼기로 바꾸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편하게 계산하시면 된다. 곱하기라면 다 곱하면 되겠죠. 편하게 곱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나누기라면 그냥 나누면 된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항상 분모는 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물론 여기에서도 안 되겠죠. bn이 0이면 안 되겠죠. 분모가 0인 것만 조심해주면 편하게 계산하면 된다. 수렴은 쉽죠. 편하게 계산하면 되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발산하는 그러한 경우에서 계산입니다. 그냥 단독적으로는 AN과 BN이 모두 발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모두 무한대로 발산. 그냥 단독적으로 이렇게 극한값을 취해주면 얘는 발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경우, 나누는 경우, 혹은
빼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이 나오고, 얘는 무한대의 빼기 무한대의 꼴이 나오죠.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뭔가 이 분모 쪽이 더 크다면 0이 될 것 같고, 분자 쪽이 크다면 무한대가 될 것 같고, 0이 될 것 같기도 하고, 0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무한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산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의 꼴이고, 분수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지금 무한대가 되죠. n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분자도 역시 계속해서 커져서 무한대가 됩니다. 자, 무한대가 되는 애들은 이 2n과 3n이고, 그거에 비해서 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좀 굉장히 자그마한 숫자죠. 무한대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충분히 그 2n과 3n에 비해서 1과 마이너스 1은 충분히 작으니까 무시한다 라고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개념적인 거 아무튼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고, 이걸 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분자와 분모를 n으로 나누는 겁니다. 책에는 아마 최고차항으로 나눠라 라고 써있을 거예요. 최고차항이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n이죠. n으로 나누면 3n분의 n 플러스 1n n분의 2 마이너스 n분의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n과 n 약분하면 2만 남고, n과 n 약분해서 3만 남고, n분의 1은 0, n분의 1은 0. 왜냐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해서 3분의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항만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만약에 이런 애들이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n제곱이 있고 n이 있고 n제곱이 있고 3이 있죠. n제곱은 이제 무한대를 2번 곱한 거 라고 해서 무한대를 한 번 곱한 n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래서 얘도 역시 무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최고차항인 n제곱으로 나눠서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분의 n제곱, 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그래서 약분해서 2가 되고 약분해서 1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어서 답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였고, 만약에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다. 쉬운 경우는 뭐 이런 경우죠. 2n 플러스 3 있고 마이너스 2n 빼기 1이다. 이거 자연스럽게 계산해보면 4가 나오죠? 4 계산해주면 되죠. 이런 경우는 쉬운데 보통은 이렇게 경우를 주지 않죠.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줍니다. 계산할 수 없게 루트를 하나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루트를 하나 씌워가지고 계산할 수 없게, 곧바로 계산할 수 없게 식을 꿔서 냅니다. 문제에서. 이 앞에 거는 지금 n이 무한대가 되면 점점 커지면 계속 커지는 무한대고, 뒤에 것도 역시 무한대라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 가장 해결해야 될 건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이에요.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루트를 벗겨야겠죠. 루트를 벗겨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먼저 루트를 없앨 겁니다. 루트를 없애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곱하는 거랑 합차 공식을 사용해서 제곱을 만들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곱을 하면 지금 루트가 없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합차 공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방법을 유리화라고 부르죠. 원래 우리가 예전에 유리화를 배울 때는 분모의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유리화를 한다 라고 배웠는데, 이거는 지금 분모의 루트 있는 게 아니지만 계산을 위해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어거지로 유리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뒤에 있는 식이 상이 지금 한번 곱해졌으니까 이거와 다르게 분모에도 같은 숫자를 곱해줘야 식이 변하지 않겠죠. 똑같은 숫자를 곱해줘야 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위에 모양이 합차 공식의 모양이니까, 합차 공식 a 빼기 b의 a 플러스 b는 a 제곱 빼기 b의 제곱이죠. 때문에 이제 a인 루트 4n 제곱 플러스 3이 제곱이 되면서 루트가 없어지죠. 루트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빼기 b의 제곱인 2n-1의 제곱, 이렇게 되고, 밑에는 그대로 4n 제곱 플러스 3의 플러스 2n-1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위에 분자를 지금 계산할 수 있죠. 루트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분모에 루트가 생겼지 않냐, 분모를 어떻게 계산하냐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분모는 문제가 없죠. 분모에 루트가 있지만 루트 있는 애 무한대, 뒤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예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겠죠. 생각을 못할 게 아니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서 무한대다. 자, 이제 분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써보면 4n제곱 플러스 3에 빼기 4n제곱 빼기 4 빼기 4n 플러스 1, 분모는 그대로. 분자를 계산해보면 4n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면서 4n 3 빼기 1 하면서 플러스 2, 분모는 그대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최고차항만 보면 됩니다. 최고차항 아닌 애들 지웁니다. 숫자들 지워요. 그럼 얘는 4n, 얘는 2n, 이거 4n 제곱이니까 2n, 2n, 4n, 그래서 답은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이것이 이제 수열이 발산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나왔을 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게 특별한 방법이 하나 또 있는데, 어떤 세 수열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러한 관계가 있다. CN이 BN보다 크거나 같고 BN은 AN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조건이 있다. 그런데 AN이 수렴하는데 그 숫자가 알파고 CN도 역시 수렴하는데 그것도 역시 알파였다. 그러면 무한번째가 됐을 때 얘도 알파, 얘도 알파. 중간에 낀 얘도 알파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BN이 뭔 수열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애도 알파, 큰 애도 알파니까 사이에 낀 애는 알파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등비수열. 등차수열 혹은 등비수열. 등차수열의 극한을 생각해보면 등차수열은 어떠한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주거나 계속해서 빼주는 그러한 수열이 될 겁니다. 뭐 마이너스를 더하면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를 더한다라는 개념까지 생각을 해주면 무조건 더한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수를 계속해서 더해주는 그런 수열이었는데, 그거를 좀 극한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주니까 어떤 숫자로 계속해서 가까워진다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죠. 계속해서 달라지죠, 숫자가. 그래서 등차 수열은 0을 더해주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0을 더해주지 않는 이상 발산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비수열. 중요한 건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아래 n-1 이런 수열입니다. A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R이 뭐든 간에 그냥 0이죠. 0에다 뭔 숫자를 곱해도 0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A가 0이면 무조건 수렴이고, A가 0이 아닐 때, 즉 첫 항이 0이 아닐 때의 그 등비수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숫자를 1이라고 합시다. 1에 2분의 1을 곱해준다고 생각해볼게요. 2분의 1이 되겠죠? 한 번 더 4분의 1, 한 번 더 8분의 1, 한 번 더 16분의 1, 한 번 더 32분의 1, 한 번 더 64분의 1. 계속해서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가까워지겠죠. 또 숫자 1에 3분의 1을 한 번, 두 번 9분의 1, 세 번 27분의 1, 네 번 81분의 1. 계속 곱해주면 얘도 역시 0에 가까워지겠죠. 어떤 숫자에 마이너스 2분의 1, 한 번 더 4분의 1, 한 번 더 마이너스 8분의 2, 한 번 더 16분의 1. 얘도 역시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리 갔다리 거리긴 하지만 0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였냐?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라는 거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숫자를 계속해서 곱해주면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만약에 1을 곱해준다면 당연히 a 이 숫자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절대값 r이 절대값을 빼고 r이 1보다 크다면 뭐 2, 3 이런 숫자를 계속해서 곱해준다면 계속해서 커지겠죠. a가 양수였다면 무한대가 될 거고 a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겁니다. a가 0이었다면 당연히 0이 0으로 수렴할 거고요.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숫자를 계속해서 곱해주는 거니까 1에 더 곱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64 이렇게 가니까 맞다리 갔다리 이렇게 진동하는, 이렇게 진동해서 발산하는 그런 수열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점점 커지는 차이가. 해서 자, 정리를 해본다면 어떠한 등비 수열이 있는데 a가 0이라면 0으로 수렴할 거고 a가 0이 아니라면 r에 따라서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가 바뀌는데 r이 1보다 크다면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r이 1이라면 a로 수렴하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0으로 수렴하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진동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도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수열의 극한이었습니다.